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한 자금인데다 또 다른 파장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하수관 민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군산시 내부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추진한 군산시는 묵묵무답입니다. 태풍 프란치스코가 내일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소멸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전북 내륙 쪽을 향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무차별 경제 보복에 요즘 국민연금이 곤혹스럽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도 자금 일부를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섣부른 의사결정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토요타, 닛산, 동일본철도, 파나소닉 등 75개의 전범 기업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금은 1조 2,300억 원. 강제노동 배상 판결을 거부한 미쓰비시 중공업 228억 원 등 미쓰비시 계열에도 875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범 기업 투자가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범 기업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 원칙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국민연금은 해외 수탁사들이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 100조 가운데 1%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책임 투자 원칙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원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 투자 원칙 등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도록.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연금이 반대로 한국에 투자한 자금만 7조 원에 달해 일본이 맞대응으로 나설 경우 국내 증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일본의 연기금이 1,600조인데 세계 1위 아니에요. 일본이 만약에 국내 투자한 거를 빼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본이 다음으로 노리는 것이 외환위기 IMF 사태와 같은 한국 금융의 혼란일 수도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소재 분야인 탄소 산업 자립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전기차용 시트 발열체와 차폐 케이블 소재를 만드는 완주의 한 업체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확대로 소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어 소재 수입 대상을 중국과 대만, 러시아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탄소섬유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구매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항해 탄소산업 자립화를 선언했습니다. 탄소섬유는 전기와 수소차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탄소섬유 기술은 일본의 85% 수준으로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 일본 소재를 우선시하는 국내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는 탄소융합기술원과 키스트 전북분원, 효성 등과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개발 과제와 기업 지원 사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천억 원 가까운 일본 대응 예산을 세운 만큼 관련 사업을 응모해 연구개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품 소재 의존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경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압박이 전라북도에는 산업을 육성하는 전기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의혹 많았던 군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정작 군산시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관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8년 동안 의혹에 머물렀던 군산하수관거 부실 시공과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에 대한 최종 민간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단은 시공사 측이 공법을 속이거나 관로를 신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렸고 조사 대상 6km 하수관 중 1.6km 하수관에서 부실 시공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11년이 있으면은 이제 관리가 우리 군산시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당시 시공사는 물론 군산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 하지만 군산시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공사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공사비가 설계보다 더 들었다며 조사 결과와 상반된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 가게 조사한 결과는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 시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단이 요구한 하수관 전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전후 군산 하수관거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을 전체 114km 중 6km의 조사 결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조사를 했고 이번에 한 거는 과거에 조사된 내용을 중복을 피하고 그동안 조사가 누락된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안 할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해 군산시는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본 뒤 위법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땅 위로 드러난 군산 하수관 의혹이 조사만 한 채 결과는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을 지나 우리 남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태풍의 진로가 전라북도 내륙을 향하고 있어 단단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내일 밤 9시쯤 여수로 상륙해 경남 서쪽을 따라 이동하며 남원과 장수 등 도내 동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상륙해 전북에 영향을 주는 것은 2012년 댐빈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태풍 프라피룬이 군산으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소멸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형급 태풍인 프란시스코는 일본과 남해를 지나며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지만 도내 동부 내륙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서쪽 지방 부근으로 북상하겠습니다. 태풍 중심과 가까운 전라북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오전까지 많은 강수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 기상청은 내일 태풍의 경로가 더 분명해지는 만큼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고 농작물 배수 관리나 산악 지역 안전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무주와 순창, 임실 지역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8개 시군이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명, 가축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고창에서 80살 노인이 열사병 증세로 숨진 것을 비롯해 올 여름 들어 3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며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닭과 돼지 등 축산 피해는 전년도의 17% 수준인 15만여 마리의 정도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풍남문은 3년 전 종로의 기둥이 뒤틀려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벽 일부가 돌출되는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 문제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성문 전체를 해체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영조 때 세워진 보물체 308호 전주 풍남문입니다. 성벽을 이루는 화강암 몇 개가 바깥쪽으로 눈에 띄게 튀어나왔는데 심한 곳은 6cm 가까이 돌출돼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생겼고 어떤 곳에선 내부의 흙이 쏟아져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성벽 속에 고인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배불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벽이 튀어나오고 틈이 벌어진 건 물론 이렇게 돌에 금이 가 있기까지 합니다. 전주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관광객들의 출입을 모두 통제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조사 당시 배불림 현상을 파악했지만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적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뒤에 이제 성벽의 뒤처음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담당 연구원님도 그러더라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있을 것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주시는 풍남문에서 진행되던 타종 행사와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을 중단했으며 정밀 진단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쯤 보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쌓아야 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되면은 더 변이가 있는지. 시는 풍남문의 상태에 따라 성문을 해체 보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꽤 오랜 기간 전주의 상징 풍남문을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기강회의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제 식구 감사기식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조용식 청장은 경찰관 징계 강도가 일반 공무원보다 센 편이고 한 해 20여 건이던 징계 건수도 지난해부터는 10건 안팎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은 지난 5월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때린 임실경찰서 과장 A 경정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등 잇따른 경징계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157cm라는 초대형 구멍이 발견된 한빛원전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 무기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도민 안전을 위해 부실덩어리인 원전 3, 4호기의 폐쇄 검토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북 추경 예산은 92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수소차 보급 등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279억 원이고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243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또 고용 위기 지역을 위한 희망 근로 예산 55억 원과 노인 일자리 예산 34억 원도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수관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과 시기는 법리 검토가 끝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A형 간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A형 간염 신고자 수는 예년의 두세 배인 270명으로 이들 중 70%는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열과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특징인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식품이나 물,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며 음식 익혀먹기와 손 씻기, 예방접종이 요구됩니다. 이사장 일가의 각종 비리가 드러난 완산학원의 이사진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의 기존 이사진의 승인은 지난달 31일 모두 취소됐으며 현재 새로운 임시 이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